1번,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한국의 정식 나라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대한민국입니다. 2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을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이 질문은 한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들을 말해보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태극기, 무궁화, 한글, 애국가 등이 있습니다. 3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노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4번,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애국가의 곡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것입니다. 정답은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5번,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기념일에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중요한 국가 기념일에 부르는 한국의 노래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6번,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반복해서 부르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애국가에서 반복되는 부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정답은 후렴구라고 합니다. 7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한국의 국기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정답은 태극기입니다. 8번,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두고 사방 모서리 대각선에 검은색의 사계를 둡니다. 이 사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태극기 내 모서리에 있는 4개의 검은 개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건, 곤, 감, 리입니다. 9번, 태극기 사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태극기에 있는 건, 곤, 감, 리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건은 하늘, 곤은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10번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에 국민이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태극기 달기입니다. 11번,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이 질문은 태극기의 생김새와 구성 요소를 설명해 보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계가 있습니다. 12번, 현충일에는 국기를 개양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국기를 개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현충일의 일반적인 국기 개양과 달리 어떤 방식으로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 세로 길이, 만큼 내려서 조기로 개양합니다. 13번,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꽃을 피우고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국가 문장으로도 활용된 이 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에도 사용되는 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14번, 무궁화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궁화의 의미를 말해보세요. 이 질문은 무궁화가 상징하는 뜻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번,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 문자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글자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훈민정음입니다.
16번.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이 질문은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 언제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17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세종대왕이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18번. 시부모는 며느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시부모가 며느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이를 낳지 않은 며느리를 아가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낳은 며느리를 어머마라고 부릅니다. 19번. 아내는 남편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아내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20번. 아내는 남편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아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21번.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아내가 남편의 누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22번. 아내는 남편의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아내가 남편의 형을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주버님이라고 부릅니다. 23번. 아내는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아내가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24번. 아내는 남편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아내가 남편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을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25번.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남편이 아내의 부모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26번.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장인어른이라고 부릅니다. 27번. 남편은 아내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28번.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형제자매의 자녀들끼리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사촌이라고 합니다. 29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부모와 자녀의 친족 관계를 몇 촌이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1촌이라고 합니다. 30번.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은 맞벌이 부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31번. 근무를 마친 후 종종 회사 직원들끼리 퇴근 이후에 식사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회사 직원들이 퇴근 후 함께 식사하거나 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지는 문화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회식입니다. 32번. 정해진 퇴근 시간을 지나 저녁 먹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야근입니다. 33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직업이 없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실업입니다. 34번.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35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실업급여입니다. 36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한의 임금을 정하고 사업주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최저임금제입니다. 37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노동청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8번. 취직을 하기 위해 회사 등 조직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정보,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문서, 서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취업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개인정보,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정리한 문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이력서입니다. 39번. 직장을 잃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직업이나 직장을 잃고 현재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실직자입니다. 40번. 근로자와 사업주, 사용자가 맺는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의 일종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을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로서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의 근로 조건을 적어 놓은 문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근로계약서입니다. 41번.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한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사고나 질병 등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제도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보험입니다. 42번.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일반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43번.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중 3개를 말해보세요. 이 질문은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 가운데 3가지를 말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을 말해도 정답입니다. 44번. 4대 사회보험 중 실직하거나 하고 있던 일에 문제가 생겨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실직했을 때 생활을 안정시키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금을 주는 보험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고용보험입니다. 45번. 4대 사회보험 중 만 65세 이상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는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국민연금입니다. 46번. 소득이 있을 때 내었던 일정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어 사망,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내고 노후나 질병, 사망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국민연금입니다. 47번. 4대 사회보험 중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산재보험입니다. 48번.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슨 보험을 씁니까? 이 질문은 아이가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떤 보험 혜택을 받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소아과에 데려가야 하고 건강보험을 씁니다. 49번.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사용하는 보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되는 보험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건강보험입니다. 50번. 눈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합니까? 이 질문은 눈이 아프거나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안과에 가야 합니다. 51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교통요금을 지불할 때 주로 사용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요금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교통카드입니다. 52번.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로를 따로 만들어 버스 통행을 원활하게 하자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일반 차량과 분리하여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전용 차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버스 전용 차로제입니다. 53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비를 현금이나 승차권으로 지불하는 대신 카드로 지불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교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교통카드 할인제입니다. 54번. 신호등의 빨간색과 노란색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질문은 교통신호등의 빨간불과 노란불이 의미하는 바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빨간색은 정지, 노란색은 주의를 의미합니다. 설명. 별표 빨간불,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별표 노란불, 신호가 곧 바뀌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별표 초록불, 진행할 수 있습니다.
55번.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이 녹색에서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보행자 신호가 깜빡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건너기를 서두르거나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56번.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의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운전 중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의 행동을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차를 멈춥니다. 57번.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로 2004년 4월 1일 개통되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열차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속철도 이름을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KTX입니다. 58번.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운전면허증입니다. 59번.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2개 이상의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버스와 지하철 또는 여러 대의 버스를 갈아탈 때 할인받는 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환승할인 제도입니다. 60번.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고정시키는 장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안전벨트입니다. 61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도로 구간의 300에서 500m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 교통환경이나 규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학교 주변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교통약자보호구역입니다. 62번.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도로 구간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구역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63번.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임산부가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64번.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는 노약자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는데 이 좌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노약자나 임산부 등을 위해 마련된 특별 좌석의 이름을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노약자석입니다. 65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데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대중교통 이용 시 노약자를 배려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네,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